자, 평행사변형의 두 번째 시간,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정리하고 가보면 평행사변형의 정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뭐였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평행한 사각형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었고, 성질 첫 번째 뭐죠?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기억나시죠?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두 번째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이게 성질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뭐야?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요것도 있었죠. 그래서 정의 하나랑 성질 세 개를 배웠는데, 오늘 배울 거는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란 말이야. 그 말은 즉슨 요거 만족하면 평행사변형이 돼요. 그게 우리가 표현하는 뭐예요? 조건이 되겠죠. 그 조건은 총 5가지야. 근데 쌤이 이걸 굳이 이 시간에 하나하나 다 적은 이유는 요게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만 딱 추가가 될 건데 요 한 가지만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에는 정의랑 성질이 거꾸로 그대로 들어간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한 가지는 또 뭐가 들어가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여기서 핵심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의 형광펜 딱 칠해주시면 돼요. 이 그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예요. 한번 그려볼게요. 자, 평행사변형이 요렇게 하나가 있어. 자, 그리고 A, B, C, D 요렇게 있다고 한번 봅시다. 됐죠? 그랬을 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평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의 길이가 같아야 돼. 그 길이니까 AD랑 BC가 평행하면 AD랑 BC의 길이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 객관식 선지로 정말 잘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을 때,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사각형이 있을 때 요 길이가 평행하고 근데 길이가 같은 거는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같다. 즉 표현해 보면 AD랑 BC가 평행한데 같은 쪽은 AB랑 DC야. 이렇게 됐을 때는 평행사변형이 아니란 얘기예요. 되세요? 그 길이가 같다가 핵심이다. 아시겠죠? 요게 오답선지로 정말 잘 출제돼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의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알겠죠? 다시 한번 조건은 총 몇 가지? 5가지인데 앞에서 배운 정의랑 성질 그대로 가져갈 거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두 쌍의 대변 각각 평행하다.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요거 어디서 온 거야? 정의에서 온 거고.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그리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여기까지가 성질에서 온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요게 주의해야 된다. 반드시 그 길이가 같아야 된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정리가 됐으면,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평행사변형의 조건을 어떻게 응용하는가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그림 총 5가지를 정리할 건데 그림을 쌤이 여기다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면 일단 평행사변형이라고, 전체 평행사변형이야. 전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일 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니까 여기랑 여기가 일단 평행할 거지.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도 평행하겠죠. 각각의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가 평행사변형의 정의니까 요거를 바로 적용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되시죠? 그 다음에 평행하니까 억각을 사용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 Z자 딱 그려주시면 여기가 X가 되겠네. 따라오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Z자 딱 그려주면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겠죠.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전체 큰 평행사변형이잖아. 전체 큰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니까 얘에 해당하는 대각이 어디야? 여기죠. 즉, 이 동그라미랑 이 x가 같으니까 아, 동그라미랑 x가 사실상 같은 거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잘 보면 요만큼은 180도 빼기 동그라미가 될 거고 여기는 180도 빼기 x가 되겠지. 요 전체 각에서 요만큼만 빼주면 나머지 여기 각이니까 따라오시죠? 되세요? 근데 x랑 동그라미가 어떻대? 각이 같다라고 주어졌으니까 얘랑 각이 같죠. 대각의 크기가 같고 여기도 x랑 동그라미니까 두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요 그림에서는 어떤 것 때문에 이 안쪽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냐? 어떤 것 때문이야?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사각형 EBFD가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되죠? 두 번째 바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이것도 전체 사각형이 뭐다? 평행사변형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OE의 길이, E5의 길이랑 F5의 길이가 각각 같대. 요 길이가 지금 같다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면 자, 요 대각선 한번 보세요. 일단 전체 큰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니까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겠죠. 그 말은 즉슨 여기랑 여기의 길이가 같게 되겠네. 바로 나오네요. 그러면 이 작은 사각형 한번 보세요. 이것도 지금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게 되네. 되죠? 그래서 이건 어떤 것 때문에 작은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냐?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요걸 통해서 요 조건을 통해서 사각형 EBCD가 EBFD가 평행사변형이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되시죠? 자, 세 번째 거 바로 가볼게요. 자, 세 번째 거 보시면 전체 사각형 이것도 마찬가지 평행사변형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일단은 요 길이 AD 선분 AD랑 선분 BC가 어떻게 되겠어? 각각 길이가 같고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하겠죠. 되시죠? 근데 여기 길이랑 지금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가 같다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면 요 상황에서 딱 보시면 어떻게 되니? 요 길이가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죠. 다시 한번 평행사변형이니까 요 전체 선분 AD랑 선분 BC가 평행할 거야. 게다가 그러니까 요만큼과 요만큼도 평행하겠죠. 게다가 어떻게 된다? 요 길이까지 같으니까 어떻게 정리하면 돼? 아,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어디가 포인트다? 그 길이가 같다. 요 조건을 통해서 사각형 EBFD가 무슨 사각형? 평행사변형이 되겠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까지 했고 4번 좀 가볼게요. 자, 4번 보시면 이것도 전체 사각형이 뭐다? 평행사변형이다. 그 상태에서 요만큼이 90도고 요만큼이 90도다 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럼 여기도 일단 90도? 90도겠네. 되시죠? 그럼 잘 봐. 지금 일단 요렇게 한번 보세요. 요렇게 보시면 전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하다는 조건을 활용해서 억각 쓸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각도랑 지금 여기 각도가 같은 거 파악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는 당연히 같겠죠. 그럼 잘 보시면 지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무슨 합동? 직각이고 빗변 길이 같고 각 하나 같으니까 이 두 삼각형은 무슨 합동? RH A 합동이
되겠죠. 따라오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 대응하는 각의 크기랑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게 되니까 여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 길이, 여기 길이에 대응하는 여기 길이도 같아지게 되겠죠. 따라오시죠? 그 다음에 여기 직각이고 여기 직각인 거 했잖아. 잘 보면 요렇게 Z자 그렸을 때 이 둘이 억각으로 갔네? 그럼 거꾸로 이 변과 이 변이 어떻다는 거 알 수 있어? 평행하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요 둘이 평행하구나. 그러면 정리해보면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죄송해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활용해서 사각형 EBFD는 뭐다? 평행 사변형이다 라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까지 정리했고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5번 하나만 보시면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사실상 간단합니다. 잘 보세요. 전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야. 그러면 잘 보시면 요 사각형은 요 사각형 어때요? 일단은 여기가 평행하겠지. 전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다네. 그럼 어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으니까 지금 형광펜치란 요 사각형보다 평행사변형이다. 따라오시죠? 그 다음에 그럼 이게 평행사변형이니까 요거랑 요게 평행하겠네. 따라오시죠? 얘랑 얘가 선분 BS랑 QD가 어떻다? 평행하다. 요거 파악할 수 있겠고 하나 더 요거 노란 색깔 평행사변형 한번 봅시다. 노란 색깔. 자, 노란 색깔 한번 봐주세요. 노란 색깔을 요렇게 표시해보면 얘도 전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니까 얘랑 얘가 일단 평행하죠. 그 다음에 그 길이가 같대. 그러면 노란색도 평행사변형인 거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잘 보시면 여기랑 여기 어때? 얘랑 얘가 평행하겠죠. 그러면 내가 저기 지금 그림에서 색칠되어 있는 요 녹색 평행사변형만 한번 봐봐.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죠. 오케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사각형 EBFD는 뭐다?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총 5가지 예시를 다 설명을 드렸는데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 직접 그림 그려보면서 하나하나 증명할 수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개념까지 마무리했고 세 번째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요거는 사실상 3가지가 정리가 돼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상 똑같은 얘기여서 일단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평행사변형 하나 그려왔고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여기를 A, B, C, 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대각선을 딱 그을 거야. 대각선을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대각선이 한 개 있을 때만 보세요. 한 개 있을 때만 보면 이거 어떻게 돼? 요렇게 평행하니까 억각 써서 얘가 동그라미일 때 얘가 동그라미이고 반대로 또 억각 한번 써서 요렇게 그렸을 때 여기 x가 여기 x니까 이 둘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AS, A 합동입니다 라고 정리했었죠. 그 말은 즉슨 첫 번째 정리할 수 있는 부분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한 대각선에 의하여 2등분 된다. 이렇게 하나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한 거야? AS, A 합동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되시죠? 그럼 두 번째 바로 갈게요.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을 때 A, B, C, D 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각선을 2개 한번 그어볼게요. 하나,
둘. 지금 보시면 방금 한 것처럼 얘랑 얘는 이 초록 색깔 형광펜 칠한 거랑 노란 색깔 형광펜 칠한 건 어때? 둘이 합동인 관계죠. 따라오시죠? 그 다음에 잘 봐. 우리가 평행사변형 성질에서 배웠습니다.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한다? 2등분한다. 요거 배웠었죠. 그러면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가 같을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 알고 가면 좋을 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요렇게 삼각형이 있습니다. 요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여기에 중점, 정확하게 반띵하는 얘랑 꼭지점을 쫙 연결했어. 이 둘의 넓이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같아요. 왜냐?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은 지금 길이가 똑같잖아. 근데 이 삼각형,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높이를 한번 그려보면 높이 어떻게 그릴 수 있어? 높이를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직각. 그러니까 얘도 둔각삼각형이어도 수직거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높이는 같단 말이야. 결국 그 둘의 넓이는 어떻다? 무조건 같아진단 말이야. 되시죠? 그러면 지금 요렇게 한번 보세요. 노란색은 형광펜 딱 칠할 테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두 개의 넓이도 각각 같게 되겠죠. 따라오시죠? 그러면 얘가 S라는 넓이를 가지면 얘도 S가 되겠네.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또 형광펜 한번 칠해볼게. 요 관점으로 봤을 때도 어때?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이 2등분하니까 얘의 길이랑 얘의 길이도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지니까 얘도 뭐가 된다? S가 될 거고 같은 이유로 여기도 S가 되겠다. 즉 한 조각조각이 넓이가 어떻다? 다 같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두 대각선에 의하여 4등분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따라오시죠? 되죠? 마지막 하나만 정리하면 됩니다. 마지막 또 평행사변형 한번 싹 그려볼게요.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을 때 A, B, C, D 적어보고 이 상태에서 임의의 점, 내부의 한 점 P를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에 그냥 P가 하나 딱 있다. 이렇게 했을 때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의 선분을 다 이어주고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랑 얘 더한 거랑 얘랑 얘 더한 게 같아집니다. 즉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마주보는 삼각형끼리의 합이 같다라고 이해하고 암기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 약속이니까 이해한 다음에 바로 외워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면 된다? 평행사변형의 내부의 한 점에 대하여 마주보는 삼각형끼리의 합이 같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전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니까 얘랑 얘가 평행할 거야. 되죠? 그 다음에 얘랑 얘가 평행하겠죠. 그러면 선을 좀 그어주면 요렇게 하나 딱 그어보고 요렇게 하나 딱 그어볼게요. 자, 그러면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지금 얘랑 평행할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선분 AD랑 BC랑 평행하겠지. 따라오시죠. 그럼 요 상황에서 봅시다. 요거 무슨 사각형? 요거 무슨 사각형? 평행사변형이죠. 따라오세요. 요거 두 대변이 각각 평행하기 때문에 요거 평행사변형이잖아. 근데 방금 앞에서 배웠지. 한 대각선에 의해서 2등분 되니까 여기가 x라고 하면 여기 넓이도 어떻게 돼? x가 되겠네. 따라오시죠? 같은 이유로 여기가 y면 여기도 y가 되겠고 여기가 z면 여기가 z가 되고 여기 w면 여기가 w가 되겠죠. 그럼 잘 봐. 요거 여기 삼각형과 여기 삼각형 더하면 어떻게 되니? x 플러스 z 플러스 y 플러스 w 되지. 얘가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한 데고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요거랑 요거 더한 거 한번 보세요. 자, 파란색으로 표시한 데는 어떻게 되니? 똑같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되지. 그 둘은 같아지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한다? 평행사변형 내부의 한 점에 대하여 마주보는
삼각형의 끼리의 합은 같다. 삼각형 끼리의 합이 같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넓이의 응용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총 세 가지 뭐다? 한 대각선에 대하여 2등분되고 두 대각선에 대하여 4등분되고 내부의 한 점에 대하여 어떻게 된다? 마주보는 삼각형끼리의 합이 같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에서 개념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다 정리해 드렸으니까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 유형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조건에 해당하는 유형 강의 첫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갈 건데 이렇게 줄글로 나와 있는 문제는 그림을 간략하게라도 그려보면 정답 찾기가 좀 더 수월할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자,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선지부터 갈게요. 자, 평행사변형 대충 한번 이렇게 싹 그려보고 여기 위에다가 좀 표시하면서 문제 풀어보면 좋다. 자, AB랑 DC가 평행하대. AB랑 DC가 평행한데 같은 거는 뭐야? AD랑 DC가 같대. 요거 어떻게 된댔어? 주의해야 될 포인트라고 했죠. 한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요거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니은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될 거고 니은 바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또 한번 그려본 다음에 A, B, C, D 써주세요. 그 다음에 A가 80도고 B가 100도이고 C가 80도래. 자, 잘 보세요. 같은 쪽에 있는 애가 둘이 합쳐서 180도래.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랑 얘가 평행한 거야. 따라오시죠? 그 다음에 같은 쪽에 있는 애가 얘랑 얘도 합쳤을 때 180도가 되잖아. 그러면 얘랑 얘도 평행하게 되는 거야. 얘랑 얘도 평행하게 되겠죠. 따라오시죠? 그래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요거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는 맞는 선지가 되겠다. 디귿도 가볼게요. 자, 평행사변형 대충 그림 그려놓고 시작. 자, A, B, C, D 적어주시고 A, B를 더했을 때 얘랑 얘를 더했을 때 180도래. 아, 그러면 어디가 어디 양표게? 얘랑 얘가 평행하구나. 그 다음에 C, D가 합쳐서 180도래. 그 말은 뭐야? 똑같은 얘기죠. 얘랑 얘가 평행하다는 얘기잖아. 한 쌍의 대변을 평행하다라는 조건으로 평행사변형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디귿도 옳지 않은 선지가 되겠다. 자, 리을을 한번 가볼게요. 자, 리을도 한번 간략하게 그려보고 A, B, C, D 써주신 다음에 AB의 길이랑 BC의 길이 죄송해요. AD의 길이랑 BC의 길이가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B랑 각 A랑 각 B가 둘이 합쳐서 180도래. 그 말의 즉슨 뭐야? 얘랑 얘가 평행하다는 얘기죠. 그럼 얘 어떻게 된다?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리을도 맞는 선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골라주시면 되겠다. 한번 정리해보면 방금 정리했던 것 중에 자, 요렇게 있을 때 얘랑 얘를 합쳐서 180도다 라고 나와 있으면 얘랑 얘가 평행한 거예요. 되시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랑 얘가 둘이 합쳐서 180도입니다 라고 하면 어디랑 어디가 평행? 얘랑 얘가 평행한 거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마무리했고 2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앞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이고 쌤이 손을 쓰면서 복습해야 된다고 개념 강에서 언급 드린 이유가 이런 문제를 그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에 익숙하면 바로바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B와 각 D의 이등우선이 AD, BC와 만나는 점을 각각 EF라고 할 때 사각형 EBFD가 평행사변형을 임을 설명하는 과정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나와 있고 발문 있습니다. 발문 한번 읽어보면 B랑 D가 같죠. 이건 뭐 왜 같겠어? 대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래서 EBF는 동그라미네.
요거 동그라미는 각 B의 절반이고 요게 각 D랑 같아야 되니까 동그라미가 X가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첫 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랑 BC가 평행하므로 그 다음에 이제 억각을 사용하면 되는데 AEB 요만큼이랑 그래서 억각에 의해서 여기랑 여기가 같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가 같다는 얘기. 그 다음에 어디랑 어디가 또 같다. 억각에 의해서 여기랑 여기가 같다.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각 AEB는 EF, EBF다. 다시 AEB는 여기는 EBF다. EBF 여기랑 여기랑 같다. 그리고 EDF랑 또 같다. EDF 여기랑 여기랑 또 같겠죠. 따라오시죠? 그래서 빈칸 가에 들어갈 부분 뭐다? 각 CFG가 되겠다. 따라오시죠? 지금 여기랑도 같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 따라오시죠? 자, 다시 한번 요 줄 한 번만 다시 가볼게요. AEB랑 그 다음에 EBF 억각에 위치한 거랑 그 다음에 EDF 여기랑 여기가 같습니다 해야 되니까 가에 들어갈 건 뭐다? 각 CFD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 다음에 각 BED 요만큼이죠 지금. 요만큼은 180에서 AEB만큼 뺀 거다. 요만큼 180 전체에서 요만큼 빼주면 지금 요만큼이 나온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여기는 180에서 앞에서 구한 CFD를 뺀 값은 뭐가 된다? 나에서는 각 DFB가 되겠다. 따라오시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 여기 각이랑 여기 각도 같으니까 두 쌍의 대각이 크기가 같다. 요 성질, 요 조건에 의해서 두 대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사각형 EBFD가 평행사변형이 됨을 증명하는 문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개념 시간에 총 5가지의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의 응용을 정리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손을 쓰면서 복습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조건 유형 강의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ABC가 있대.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하고 삼각형 ABO의 넓이가 뭐다? 4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표시해 볼까요? 대각선의 교점이 여기고 여기 넓이가 4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다. 죄송해요. ABO니까 어디야? 여기네. 따라오시죠? 자, 근데 개념 시간에 배웠죠. 평행사변형은 잘 기억 안 나는 친구는 적어주세요.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에 의하여 몇 등분 된다? 4등분 된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기 넓이, 여기 넓이, 여기 넓이, 여기 넓이가 다 같다는 얘기죠. 여기 4, 여기 4, 여기 4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ABCD의 넓이는 뭐다? 4에다가 곱하기 4에서 16이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문제. 이제 내부에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인데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ABCD의 내부 한 점에 대하여 사각형 ABCD의 넓이가 70이래. 아, 전체가 72구나. 그 다음에 PBC의 넓이가 15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부의 한 점은 어떻게 된다 했어? 얘랑 얘 더한 거, 두 개의 넓이 더한 거랑 얘랑 얘 넓이 더한 거랑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렸죠. 그럼 한번 적어볼게. 이렇게 적을 수 있겠어. 삼각형 PDA에다가 삼각형 PBC를 더해주면 삼각형 PAB 더하기 삼각형 PCD랑 같게 되겠다. 근데 전체 넓이가 72라고 했으니까 이 각각의 넓이는 뭐가 된다? 36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주어졌던 PBC의 넓이가 뭐다? 15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PDA는 뭐가 된다? 21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 2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 내부에 점이 하나 있을 때는 마주보는 삼각형끼리 더한 거, 그 값이 같아진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